생각만큼 또 콘텐츠가 아주 풍부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웅진 백제 시대 때 그 정토 우주 지리학적인 그 풍수적 관점에서 공주의 중심에 대통사가 있었고, 그 대통사지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에 그 자연석굴, 동굴혈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남혈사지. 남혈사지는 아마 그 여러분들 카톡에서 제가 간략하게 글을 올렸지만, 그 정진국사라고 하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초에 나라 임금님의 선생님으로, 그것도 다선 임금의 국사로서 역할을 하신 대단한 선지식인이 출생하고 또 자라면서 거기서 득도까지 하셨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오신 그러한 사찰부지인데, 지금 공주의 그 동서남북의 혈사지가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는 자연석굴이다 보니까, 또 다른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관광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관광학 박사지만 관광학의 배경이 된 가장 중요한 학문적인 긴밀한 관계가 풍수학입니다. 우리가 관광지 명소라고 하는 그 옛날 수도, 또 왕릉터, 또 이런 그 현재의 어떤 관광 명소들을 가보면 다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재벌가라든가 정치인들의 그 명당터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오시는 길에 아마 정한 보물리가 있었는데, 거기 보물리에는 우리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님의 조상들 묘가 이렇게 아주 잘 가꿔져 있고, 언젠가 한번 도시도 와가지고 거기를 답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물을 숨겨놓은 줄 알고 도시가 발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남혈사지가 바로 보이는 저쪽에 150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요. 위치한 곳은 그 남혈사지를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쪽 산이 주미산이에요. 예, 웅진 백제 시대 때 공주를 하늘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배 형국이랍니다. 그 금강을 건너올 때 저쪽 편에 정지산, 무령왕릉은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 무령왕릉이 있는 정지산이 배의 머리에 해당되고, 이쪽이 배의 꼬리입니다. 그래서 주미, 배주자의 꼬리미자, 주미산이고요. 그리고 남혈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좌측에서, 지금 이제 오늘 수영장이 여기 개정이 되는 날인데요. 저 안에 이제 그 작은 저수지가 2개 있고요. 그런데 그 안쪽에 산이 옛날부터 천산, 저문산, 조선시대 때는 하늘천자를 저문이라고 했죠. 일천천자를 우리가. 그래서 천산, 저문산이라고 불려왔고, 그러면서 공주의 산은 공주의 남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에. 그래서 공주의 남산이면서 또 월성산이라고 하는, 원래 호칭은 월성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논산에서 노성산에서 봉화를 쓰면 이 월성산에 저쪽 봉화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봉화가 받고 그 끝자락이 아마 이 남혈사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냥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풍수적인 거는 뭐 선생님들이 더 유명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모든 건 생략하고 천천히 이렇게 답사길 한 200m 정도 되는데 천천히 올라가서 전체적인 지형을, 물은 이쪽에서 흘러서 이쪽하고 두 군데에서 계곡에서 흘러서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요. 남혈사지 앞인 여기서 합점이 되고, 이것이 이제 공주 시내를 관통하는 제민천입니다. 공주 시내 유일한 하천, 하늘 그 다스릴 제자의 백성민자, 그래서 제민천이라고 하는 하천인데, 이것이 금강과 만나서 서해 바다로 가는 그런 물줄기고요. 그 시점에서 남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햇살이 좋고 양지 바르고 아주 명당터인데, 개인 땅으로 돼 있는 데가 많고, 현재 남혈사지라고 돼 있는 데는 아마 옛 본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번 분석도 해보고 직접 탐사하면서 토론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 뒤편으로 이제 월성산 정상에 있거든요, 봉화대가. 거기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동굴이 있는 끝 지점인데,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지형을 이해가 선생님들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답사를 하면서 풍수학적으로 왜 명당이고 이러한 인물이 태어났던 그런 역사 인물이
태어났던 사람이었을까? 그 정진국사는 그 현재 문경 봉암사에 정진국사 원호탑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곳에서 불사를 하시고 또 대전에 있는 대청호가 1000년 뒤에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시고 거기를 대청호 쪽에 안 가시고 봉암사에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뒤를 내다보고 불사를 할 정도면 저는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정도의 학문과 선지식인의 마음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고 출가 수행했던 터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이제 자연석굴 깊이가 한 30m 정도 되는데요.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를 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그 안전 문제는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 소재학 교수님한테 있으니까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올라가서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인솔하는 길로 천천히 따라오셔서 그곳에 가서 5평짜리 작은 법당도 있고 또 동굴 안에 또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컨셉이 통한다 싶으면 기도하셔도 좋고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기도터더라고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동굴인데 자연석굴 그대로라서 일본인 탐방객들이 오면 그대로 감동을 가지고 또 매번 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조금 어설퍼요. 공주시가 아직까지 관광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바리케이트도 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대로 문이 아직 안 열린 공주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가 옛날에 그 비보풍수에 같은 개념이 많이 있듯이 진짜 중요한 꼭 혈자리라기보다는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가지고 공주를 수호해주는 측면에서 하나 수호신이라고 하나씩 문지주 나누면서 그 중에서 기가 있는 자리라든가 특별한 걸 찾는데 우연히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석 박사님, 동굴이 여기 말고 북혈사지 자리에 동굴 있나요? 예,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동굴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동굴을 끼는데 동굴이 또 동굴 자체가 그 혈처라고 하진 않아요. 또 보니까 그럼 뭐냐, 동굴을 끼고 있으면서 그 주변 자체를 하나의 혈사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쯤에 있는 중에서 기가 좀 좋은 곳을 찾아서 가운데를 수호하는 역할. 그럼 이 근처에서는 기가 좋겠지만 그렇다고 기가 아주 무지하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저 밑에 오다 보면서 아까 느낀 사람도 있지만 누가 오면서 아까 우리 선생님 기가 무지하게 많이 강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기가 거칠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여기서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예. 대략 이 근처라고만 알고 있는 겁니다, 터가. 여기는 정부의 터다 보니까 암 놓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유지고. 그럼 나중에 이따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따 여러분 쭉 둘러보고 내가 여기다 집을 짓는다면 굳이 지어진다면 어디에서 지어질지 한번 이따 판단해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과제.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올라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기가 많은데 인원이 많아서 뭐 1부씩 나눠서 들어가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거의 3명 정도씩 나눠서 들어가셔야지 될 거예요. 일단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풀이 여기 지금 보다시피 이런 길인데 우리 그 석 박사님께서 지난주에 풀로 낫을 깎고 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곳을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갔다 오면은 온몸에 찐득이부터 모든 걸 묻히고 그런 추억을 만들 텐데 그건 아쉽게 우리 석 박사님 미리 다 전지작업을 해서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도 저긴데 저까지 가다가 저 안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요 근처 적당한 데 앉아 계셨다가 저기서 야후하면 같이 야후하고 박수 쳐주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십시오. 네.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조심히 합시다. 여기 와서 좀 심각해요. 그래도 냉장고가 시원하지만 동굴이 깊지 않고 사람은 많고 우리 혼자 왔을 때는 한두 번 때는 굉장히 시원했는데 여럿이 오니까 더 그러네. 그거
시원하네. 진짜 완전 시원하네. 아니 완전히 너무 시원하다. 냉장고 같아 냉장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또 굴이 있다고 하죠. 저 교환에 저 안으로 또 넓은 공간이 있대요. 근데 난 아직 안 들어가고 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혹시 가보고 싶은 사람 가봐도 되는데 써놓고 가. 우리 가서 꼭 만진다고 관계 없다고. 혹시 안에 또 뭐가 들고 있다가 잡아먹으면 또 어떡해. 이게 물이 있구나. 바위에. 모든 책임은 석가 소지학 교수님이 지신다고 아까 석 박사님이 얘기했었어요. 이물 다 모르겠네.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밖에 보더니 여기 낫다니. 고생 저기 아니고 밖에 보더니 여기가 낫다. 일단은 시원하니까 뭐 저쪽 복권 꼭 사세요. 엄마이가. 반드시 걸어들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 여자분들 무릎에 항문. 어디? 아우 다리야. 항문 다 묻었어요. 아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머리가 완전히. 근데 머리, 군대 갔다 머리 왔으면 조심해. 뭐 가지고 저 뒤에 저 거기 들어왔더니 어디 진짜 예뻐졌네. 뒤에 저분 봐. 한 사람이 처음이다. 야, 쬐끔 머리 크게. 조심하시고 머리. 한 사람. 이선생 머리 조심하시고. 예쁘죠. 이렇게 날도 뜨거운데 이렇게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 역사는요 끝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여기 석 교수님과 같이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그전 1900 할머니가 1910년생이세요. 그 이후에 저 낳기 전에 여기를 다니시다가 아예 여기를 올라오셨어요.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안에 태화에 있는 그 보시하신 분들, 소와, 몇 년인가 내가 잘은 기억을 못 하는데, 1930년도 정도 네, 그 정도에서 그 6.25 전 이전부터 이렇게 한 8, 90년 정도 됐다고, 저희가 추측으로는 현재, 그전에는 뭐 백제 시대까지 올라가지만,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들은 적이고, 여기는 이제 알다시피 이쪽 서쪽으로는 남연사지가 있어요. 그 추측에 의하면은 여기가 그냥 그 수행터 동굴 안에 그 암자 그 부처님 오신 수행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소석은 원래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태고종으로 원래 입적을 저희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남을 저희가 한 15년을 맡겼더니 엉망이 됐어요. 사실은 그때는 서울에서도 많이 거기 기도하시는 분들도 오고 친들도 많았어요. 그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은 이 절은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1930년 전후 우리 석교만도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걸 봤을 때 저기서 뭐 자연구에서 문화재청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최근에 7년 전부터 내가 주말마다 와서 조금씩 제가 조금씩 남의 손에 안 빌려서 그냥 등짐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해놨습니다. 뭐 어떤 남 뭐 시 누구 뭐 필요 없고 제 나름대로 그냥 부처님 보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이사님들도 궁금하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두가 그렇죠. 그리고 서열사지 답사는 오늘 시간상 못 가는데요. 저 뒤편에 능선이 보이죠? 그 능선의 7부 능선 저쪽 막 깎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위쪽에 서열사지라고 해서 바위 동굴이 굉장히 크고 동굴 안에 거기는 법당을 아예 차려놓은 굉장히 공간은 넓고 깊이는 이제 여기만 못하고요. 위치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 국사님이 서열원과 남열원을 오가면서 수행 득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쪽은 뭐 눈으로 보셔도 다 풍경이 다 보이시죠? 예, 그림이. 예, 선생님들은 뭐 거의 지기에 대한 도인이시니까 이런 이 정도로 해도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기념사진을 여기서 한 장 동굴 앞에서 찍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 박사님 이제 서열사지를 꼭 보고 싶은 분들이 딱 갈 때 내려드릴 테니까 따로 보고 올라오시면 먼저 하도록 여기가 하시고. 너무 어렵게 올라오셔가지고 자, 모두 그 보험이야리. 그러니까 이 혈사지랑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야 그다음에 이 바위라는 것은 잘못하면 살이고 잘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 기운은 이럴 기운을 이 기운을 누를 수 있는 만큼 영향이 돼버리면은 정말 그게 뭔가를 얻게 되는 깨달음을 얻거나 얻게 되는데 이쪽은
재물 쪽이 될까 귀 그러니까 재물과 부귀하고 치면 부 쪽이 될까 귀 쪽이 될까? 재물은 아니 바위 쪽은 주로 기운 부보다는 귀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 그 권력 쪽. 그래서 여기를 이 기운을 잘 타고 나면은 고위공무원을 간다든가 권력, 국기원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고 대신 잘못하고 나면은 크게 갔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치면은 이 바위 때문에 해서 이 바위를 끼고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차라리 동화하면서 적절히 가든가 아니면 바위를 누르든가 저 바위하고 싸우려고 맘먹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국가를 뒤집을 정도 크게 흔들거나 아니면 거꾸로 치거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위 쪽은 대대로 여기에 잘 다스리며 다독거리면서 움직여줘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볼 때 제 원장님께서 공무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럼 나름대로 바위하고 어떤 순화되는 면모를 갖추고 있고 아마 제2단계는 이 바위 기운을 순화되는 걸 넘어서 이걸 순환시켜서 복속을 시키거나 아마 이거를 완벽하게 흡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컨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바위는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살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위에 이런 바위들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거기 묘자리는 살기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묘자리 아래 밑에 요 밑에 전순이라는 부분이 전순은 뭐냐? 요 얼굴을 볼 때 턱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기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쪽에 바위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걸 오히려 길을 막아준다고도 합니다. 바위는 첫째 길을 막기도 하고 살기를 갖기도 하고 길을 확 뻥튀기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길을 받는다고 해서 바위에서 길을 받다가 잡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확 기가 확 증폭이 돼 버리니까. 근데 여긴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섞여 있는데 일반인이 받기에는 사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예 돌 속에 들어가면은 낫습니다. 돌 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 속에 기가 통할 때는 대단한 기운이 되는 거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밖에서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구익 공동묘지를 했다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바위를 기계로 깎고서 그 안에 묘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이쪽 풍수 쪽에서는 문해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해아. 뇌가 없는 아이. 그러니까 기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운을 제대로만 통한다면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들어가 보셨지만 저 안에 자리는 어때요? 기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앞에 입구는 약한데 오히려 머금고 있는 곳. 그래서 이 주변은 이 입구 같은 데 있으면 살기입니다. 완전히 살기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은 그 기운이 상당히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기운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터가 백제 시대부터 지켜온 거고 이게 남열사지의 본사는 아닙니다. 저기 써 있듯이. 그러나 남열사지의 중요한 역할, 남열사지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그 남열사지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 이유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 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동굴과 혈자리.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이 공주에 있는 사혈사지터에는 전부 다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혈사지는 이 동굴하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웅진이 여기가 웅진입니다. 웅진 맞죠? 어디 팍팍선 웅진이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곰나루라고 있죠. 곰나루. 예, 우리가 곰의 설화가 있는 곳이 바로 공주입니다. 그리고 곰들은 주로 어디 삽니까? 평야의 들판의 구례. 예, 아마 그런 거하고도 인연이 없지 않잖아. 그래서 필름은 공주의 그런 사열사지가 있으면서 그 사열이 전부 다 구라고 연관이 있었다는 것들은 아마 공주란 지명 자체하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이 공주란 어떤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이 굴이 있었고 굴 옆에나 굴 가운데나 굴이 크면은 그 안에 사찰이 들어가 있고 굴이 지금은 그 밖에서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아마 그냥 우연이 아니고 뭔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그 선조들이 우리 공주의 어떤 지역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어떤 기가 맑으신 분이 오는 길에 공주 들어오니까 기가 싹 바뀌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공주가 상당히 분지입니다. 싹 둘러싸여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상당히 옛날 터로 본다면 풍수적으로 상당한 요지고 명당터를 맞습니다. 단 거기에 어떤 단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공주의 공산성은 물을 남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성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공산성을 보고 얘기를 크게 안 하겠지만 다음에 한번 공산성과 우리 곰나루 쪽하고 무령왕릉과
아까 천진보탑 혹은 또 중학단이 있는 신원사 갑사까지를 한 코스로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가 이제 동열사지 다른 데 다 못 보고 하필이면 남열사지를 오게 된 것도 아마 우리의 인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남열사지 오신 우리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기운도 상당히 좋죠.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 오늘 못 뵀지만서도 건강하시게 언제까지나 건강하시게 예산을 잘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길 바라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줍시다. 오늘 여기까지는 이걸로써 마무리를 짓고 일단 내려가는 걸 하면서 내려가면서 여기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여기는 이미 주어진 터고 저 밑에 내려간 지역에서 어디에 내가 집을 지으면 제일 좋겠을까? 한번 여러분이 철자를 찍어주십시오. 제일 좋은 자리를 찍는 분에게 특별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저걸 우리 보통 안산 앞에 그거 할 때는 이 터는 지금 그걸 보고 쓴 건지 대강 그냥 추측이라도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 저 원장님이 좀 힘이 좀 나실 것 같은데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네, 답변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이게 공부지 뭐. 여기도 보십시오. 보고 쓴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진 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풍수를 알고 썼는가? 첫째 풍수, 두 번째 풍수, 두 번째 우연이었는가? 자, 그럼 한 가지 다시 봅시다. 처음에 이 굴이 생길 때는 풍수의 역사가 형기풍수입니까? 형구풍수입니까? 형동론이지 형기론이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가 좋은 거, 그때는 지금보다 사람들이 예민했기 때문에 기 감지를 통해서 좋은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공주를 보호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남쪽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진 건 아니고 아마 1930년대 전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30년대죠? 아마 그때쯤인데 누가 졌더니 그 질 때 여기를 진다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합시다. 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질까? 아니면 누군가를 모셔와서 질까? 모셔와서 질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분이 이제 얼만큼 도력이 있는가 문제가 있고 도력이나 실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터의 주인이 얼마나 기운이 좋은가가 있습니다. 기운이 좋으면 우연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이 딱 볼 때 정면을 바라보면 뭐예요? 아까 가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거. 예. 아까 볼 때 전면에 있는 이 정면에 그걸 알고 졌든 모르고 졌든 그 정면을 보고 졌습니다. 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 여기가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얘기한다면 풍수적으로 볼 때 여기 산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 때 산이 있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살기 좋은 기운이 많이 온다 아니다. 온다. 그러니까 부자는 산동네 산다. 아니다. 산동네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쪽은 부하군 관계가 깊진 않습니다. 그래서 산은 옛날부터 인물이 난다. 그래서 인물이라고 하죠. 수련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이런 곳으로서의 명맥을 잡고 아니면 권력, 관 쪽은 좋습니다. 근데 불을 보기에는 조금은 약하긴 하다. 불을 보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관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불을 본다면 여기 아니라 차라리 돌 안에 들어가 저기서 길을 닦는답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따지겠죠. 그럼 온 김에 한 가지만 하나 갑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 하나 찾아보세요. 그냥 마무리 짓시다.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일 좋은 자리. 돌탑자리. 내가 서 있으면 제일 좋은. 엘로도 동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돌탑자리. 기운이 돌산대. 살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뭘 했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 살기를 눌러줄수록 여기는 분이 좋습니다. 왜 강하냐? 산이 급경사다 보니까. 그래서 산을 앞으로 살 때는 이렇게 급경사에서 집터를 짓는 건 아닙니다. 절이나 수련터가 아니라면은. 여기는 이걸 보여야 될 의무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봅시다. 그럼 이쪽보다는 이쪽 끄트머리가 좀 더 기운이 좋겠죠. 항상 저쪽보다는 이쪽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저쪽 끝에 지금 저기 서 계신 분 저런 자리 정도가 그래도 기운이 좀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이 보세요. 어디가 기운이 좋은데 한번 엘루도 체크해 보십시오. 어디가 기운 자리? 남 회장님 막 돌아요, 막 돌아. 거기 막 들어갑니까? 세 번째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운이 좋아서 막 남 회장님 막 돌아가지고. 이따 그거 챙겨 신세요. 마이크.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봅시다. 기운을 그냥 보는 요령을 칠 때 그냥 우리 형기로 엘로드나 기운을 느끼는 걸 떠나 형기를 볼 때 산이 있다면 산이 기울이가 있다면 저기서 가까운 쪽에 기가 뭉치겠습니까? 밑에 뭉치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이 더 뭉칠까 이쪽이 더 뭉칠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막 들어간 자리에 남 회장님을 데리고 시범 해보는 거야 우리가. 손에 들지 말고 오링 테스트를. 오링 테스트라고. 힘이 워낙 좋아서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감도는 거야. 힘 줘봐요. 근데 불구하고 힘을 써 못 써. 이분이 평소 하체 관리가 안 돼서 힘을 못 쓰는 건가? 이 자리는 그렇게 쉬워. 그러면 저리 한번 가보자 이쪽으로. 내가 이쪽에 한번 잡으면 조금 봐줬는데. 절로. 요 정도로 맞어요. 요 정도 힘을 줘봐요. 아까 거기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느낌이 여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기온이 그래도 좀 뭉쳐지는 지역이에요. 저기는 살기가 많아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세한다면은 이쪽에 앉아 계시는 게 좀 낫고 우리 원장님도 쉬실 때 여기다 의자 놓고 신다면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쪽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길을 눌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기가 상당히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눌러줘서 좋은 거예요. 교수님 여기 막 돌아가는 것도 살기가 많아가지고 돌아가는 겁니까? 못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 이쪽 자리가 가장 살기가 많으니까. 손에 놓아야 돼 원래는. 주머니 손만 놓으면 돼. 손만 여기는 아무것도 손을 못 쓰면 쓸 수가 없어. 힘이 워낙 좋은데 불구하고 좀 앞으로 가고. 저리 가봐 저리. 아까 이쪽 자리고 정확하게 위치가 마우스 한번 수상이 연결. 여기는 내가 벌리지 못하잖아.